전국 각지에서 들어온 고철 하차 작업. 생활 폐기물에서부터 조선소,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 등에서 쓰고 남은 철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된 고철들은 이곳으로 모이는데 그 양만 해도 월 5천 톤에 달한다. 철강의 3대 원료는 철광석, 무연탄, 그리고 고철. 전국 각지에서 사용 불능 선고를 받은 고철들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조달하는 제강의 원료다. 이 고철들을 재활용이 가능하게 가공하는 것이 고철 가공 공장의 역할이다. 산에서 탄광에서 철광석을 캐서 로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샘물을 뽑아내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게 항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재활용이죠, 재활용. 생활 우리 쓰는 이런 고철들을 다 재활용하는 거죠. 고철 하차가 끝나면 고철 분류 작업이 이어진다. 고철의 크기와 무게, 그리고 재질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되는데 많게는 수톤에 이르는 쇳덩어리들을 일일이 손으로 옮기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 중장비가 동원된다. 쇳덩어리가 머리 위를 오가는 위험한 작업장 사이에서 고철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는 한창환 검수반장. 공장에서 많이 나오니까 가져왔는데 저희 업체 그리고 고철 등급 그의 엄정한 검수가 고철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이다. 이런 분목들이 좀 특허가 들어가고 고철을 뚝뚝하고 무게가 많이 나가고 길이는 작고 부피는 많이 차지하지 않는 거 이런 걸 이제 특혜이라고 하는 거죠. 쇠를 종류별로 나눈 후에는 다시 세부 분류를 해서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 이때 기준은 전기로에 넣을 수 있는 양을 말하는 장입률과 쇠를 녹였을 때 쇳물의 양을 가리키는 회수율이다. 한 개의 조건이라도 기준에 미달할 시에는 높은 등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매일같이 이곳에 쏟아지는 고철은 250여 톤. 아슬아슬하게 공중에 매달려 옮겨지는 고철들이 언제 무기로 돌변할지 모르는 분류 작업. 분류 담당 고한석 씨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작업장의 안전을 책임진 그의 손과 발은 한시도 쉬지 않고 분류 작업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쪽을 일을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보면 몇 년 정도 하셨어요? 6년 됐습니다. 6년이요? 갑자기 폐 드럼통을 자르기 시작했다. 만에 하나라도 불순물이 숨어있을 경우를 대비해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 그중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폐 드럼통인 것이다. 잘려진 드럼통에선 갖가지 종류의 고철들과 함께 불순물들이 쏟아진다. 이게 다 부도체잖아, 그죠? 이런 부도체라고요. 이런 거는 플라스틱이니까 저희가 고철이 아니기 때문에 함량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불순물이 전기로에 들어가면 폭발 위험도 있어 반드시 골라내야 한다. 특히나 고철은 무게에 따라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 고철 납품업체에 감량을 통보하게 된다. 검수가 끝나자 작업자들이 분주해졌다. 일단 성공은 되게 멍자만 일단 뭐라 해야 될까? 나한테 붙여 저도 빼볼게. 거대한 자석이 달린 중장비가 무게만도 1톤이 넘는 쇳덩어리를 옮기기 시작하는데 기계로 절단할 수 없는 고철을 선별하는 작업이다. 선별 작업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절단을 하게 된다. 절단은 고철의 가장 기본적인 가공이다.
고철을 제강 회사의 전기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는데 크기가 큰 고철은 기계로 절단할 수 없어서 일일이 사람이 잘라줘야 하는 고된 작업 중 하나다. 지금 이런 거는 특수 절단이라요. 지금 뭐 주물이가 일반 쇠가 이래 가지고 일반 주물인데 이제 쇠보다는 속도가 늦고 열 가열이 좀 늦고 나가는 속도라든지 이렇게 일반 쇠하고는 달라요. 잘라야 되는 특정한 규격이 있는 건가요? 그게 있죠. 검수들이 있어요. 장이 하기 전에 검수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크니까 다시 잘라오라고 빠꾸 시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한대로 500km 안쪽으로 잘라가거든요. 자로 재고 따지고 할 것 없이 제강 회사가 원하는 크기로 능숙하게 작업하는 오상기 씨는 올해로 경력 28년차 베테랑이다. 그는 하루에 15톤에 달하는 고철들을 산소 절단기로 잘라낸다. 산소 절단은 액체 산소를 사용하는데 통 안에는 산소가 영하 118도, 50기압 이상의 압력으로 냉각 압축돼 있다. 절단 시 순간 온도가 1200도에 달한다. 고온의 뜨거운 열기와 쇠를 녹이면서 나는 매캐한 연기, 그리고 사방으로 튀는 불도. 순식간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열복과 두꺼운 장갑, 그리고 마스크로 온몸을 무장한 채 작업하는 오상기 씨. 특히나 30도가 웃도는 한여름 야적장에서의 작업은 고통스럽기만 하다. 물 좀 먹고 해. 눈이 따가워. 땀이 들어가니까 이제 막 눈이 따갑잖아요. 요즘 같은 날씨엔 20분에 한 번씩 휴식을 취하며 물을 마신다. 바람이 통하지 않는 작업복 때문에 몸으로 느끼는 열기는 오랜 세월 작업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이다. 작업을 힘들게 하는 액체 산소통이 이럴 때는 고맙기만 하다. 근데 적은 거 같은 거 액 많이 있을 때 얹어 놓으면은 얼음 물고 냉장고 먹는 거 맹구로 시원하게 합니다. 휴식도 잠시. 다시 보호대를 착용한다. 늘 뒤따르는 위험이지만 생각만 해도 가슴 철렁한 순간은 불길이 역류할 때다. 놀라진 않는데 들어가면은 뜨거워서 그지 뜨거워만 이래 털면은 뚜루룩 털면은 이까지 와버린다. 그럼 이 내려가가지고 이러다 가버린다 해도 그나마 막 나중에 씻을 때 벗어보면요 언제 상처지 위에서 한번 잘못하고 이렇게 가버리면. 지금이야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온몸은 상처투성이다. 하지만 상처는 자신을 버티게 해준 훈장이고 가족을 일군 힘이다. 요 직업 해갖고 뭐 후회한 적은 없어요. 후회한 적 없고 그래도 아들 뭐 대학교까지 다 시키고 뭐 군대 갔다 와고 이제 직장 다니고 이러니까 저도 뭐 뿌듯하죠. 이곳에 오는 고철은 보통 고물상이나 중간 수집상에 의해 들여오거나 직접 철을 다루는 생산 공장에서 주기적으로 직접 수거해온다. 지금 가는 곳은 어떤 공장인가요? 자동차 부품 깎는 공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가면 한 들어오는 양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가면 한 실량은 한 22톤 정도 될 겁니다. 수거 담당 경력 15년 차인 심정보 씨가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 생산 라인이 바쁘게 돌아가면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다. 쇳덩어리가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치며 완제품으로 만들어지면서 잘리고 깎인 쇳가루들은 끊임없이 배출된다. 제품을 갖고 나면은 제품이 10kg고 이 가루가 한 3kg 정도 발생이 돼요. 이렇게 버려지는 쇳가루가 하루에 10여 톤.
이틀 동안 모아진 22톤의 쇳가루를 싣고 나면 심정보 씨가 트럭 위로 오르는데 가루에 불과하지만 기름과 물기를 머금어서 무거운 데다 먼지 때문에 고된 작업이지만 운송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다. 지금 이거 왜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이거는 차에 달게 되면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짐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래 평탄 작업해가지고 가야 안전하게 갑니다. 녹방지를 위해 절삭류까지 빼고 나면 버려진 쇳가루는 가공을 통해 또 다른 제품으로 탄생할 것이다.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서 수거해온 22톤의 철가루가 쏟아지자 작업장은 금방 매캐한 먼지로 가득 찬다. 철가루는 기름과 물기를 건조한 후 압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수십 톤에 이르는 철가루를 옮기는 작업을 손으로 하기에는 불가능. 중장비가 동원된다. 하지만 본격적인 작업 전 철가루와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는데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 골라내야 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대형 트럭과 중장비가 드나드는 이곳 작업장에선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다. 거기에 매캐한 연기와 먼지 때문에 방진복과 마스크는 필수다. 먼지가 엄청 나잖아요. 막 새까맣지 뭐 눈만 반들반들한데 저녁에 마스크 안 쓰면은 녹가루가 날리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증기하고 또 뭐 이제 기름 같은 거 타면서 연기도 좀 나고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물질을 제거하고 나면 건조 작업으로 이어진다. 물기와 기름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욱한 연기 속에서 채 제거되지 않은 이물질을 2차로 골라내는 작업 중인 신용선 씨. 어떤 걸 골라내시는 거예요? 이물질요. 이물질.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요. 뭐저 나무 토막이라든가 금속 큰 거 있잖아요. 기계가 하는 일이지만 사람 손이 더해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기름기와 물기를 제거하고 나면 본격적인 가공을 한다. 대부분의 철가루는 각종 철을 갈거나 파내고 도려내는 선반 작업 과정에서 버려지는 것인데 동그란 모양으로 압축하면 비로소 사용 불가능해서 사용 가능으로 운명이 바뀌게 된다. 주물 이거 주물 공장에 가가지고 이제 녹아가지고 다른 주물 재생하는 거지요 뭐. 왜 이렇게 압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 분말 자체로 가면은 분설 자체로 가면 저쪽에서 일하기 힘들잖아요. 그래 일하기 편하라고 이래 하는 거지. 누군가의 편한 작업을 위해 2중, 3중으로 이물질을 걸러내고 먼지와 연기가 가득한 작업장에서 잠시의 휴식도 없이 오전 내내 이어진 작업. 먼지로 뒤덮인 방진복을 벗던 신용선 씨가 긴 말을 토해낸다. 우리 직업이 좀 힘든 직업이지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래도 뭐 먹고 사는데 뭐 왜 하겠어요. 그래도 해야 먹고 사지. 편하고 쉬운 일만 하려고 하면은 일자리가 있겠는겨. 쉽게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렵게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점심시간은 하루 중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는 시간이다. 숨 쉬는 게 훨씬 수월하지요. 답답한 게 없으니까. 답답함을 참고 고된 작업 환경을 이겨내며 고철을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야말로 값진 노동이다.
쓰고 버려진 고철은 그 형태가 다양하다. 그중 물건을 만들고 남은 쇠 중 길이가 짧고 돌돌 말린 형태라 해서 일명 파마 고철이라 불리는 고철 가공이 한창이다. 이동고 씨는 철가루를 가는 과정 중 튀어나온 철가루를 계속해서 쓸어 모은다. 아무리 작은 철 조각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소중한 자원이다. 잘게 갈린 철가루 역시 제강 회사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동그란 모양으로 압축 가공한다. 원형이 뭐든지 원형 같으면은 만들기 아울로 바로 넣을 때는 제일 수월이 이게 닦인 것 하면. 이곳 작업장을 책임지고 있는 이동곤 씨는 기계가 돌아가는 내내 분주하다. 계속 긁어 모으신 게 뭐예요? 이게서 합체할 때 나오고 남는 거. 이거는 다시 쓰는 건가요? 다시 또 풀고 다시. 제품이 걸릴세라 계속해서 손으로 빼줘야 하고 작업 중간중간 새어나온 철 조각들도 빠짐없이 넣어줘야 하는 것. 넓은 작업장에서 혼자 작업하던 이동근 씨가 마스크를 벗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마스크 벗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시원하지? 시원하세요? 여기 나오면 요 안에다가 여기 나오면 해도 나오는 거 해도 엄청 시원하다. 바람도 없는 한여름 날씨가 오히려 시원해 긴 숨을 내쉰다. 갑자기 옆 작업장에 동료가 찾아왔다. 자리를 비운 사이 제품들이 엉켜 라인 끝에 꽉 막혀 있는 것이다. 이동근 씨의 손길을 거친 끝에야 제품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다. 예, 꼭 한 사람 들면은 꼭 있어야 돼. 정년 퇴직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극한의 작업장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순간순간 느끼는 작은 보람 때문이다. 보람은 뭐 딴 거 없고 진짜 참뭐 기계 같은 거 이제 오래 작동하다가 안 돌아갈 때 손바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할 때 그때가 이래 좀 저하지. 고철은 철강 산업 전반에 있어 핵심가도 같다. 고철을 재활용하는 한 주물 공장. 고철을 가득 실은 트럭이 야적장으로 들어왔다. 그때그때 필요한 고철을 매입해 재활용하는 것이다. 이걸 다시 이제 용탕에다 녹이제 녹여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지. 이거 스텐이 스텐. 이 스텐이라거든. 이 밥그릇 종류 있잖아요. 밥그릇. 녹이 안 쓸잖아요. 밥그릇은 그런 종류라. 이곳에선 재료의 90% 정도를 고철로 사용한다. 철 고철이거든. 이건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뭐 전자 부품 빠고 난 나머지 이제 재생이 불가능한 거.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 이제 업체 같은 경우는 이걸 매입을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녹여서 필요한 이제 부속품을 이제 만들지 이제. 고철은 소멸하지 않는다. 가공을 통해 제품으로 활용되고 수명을 다해 고철이 되면 또다시 재활용된다. 이것도 어디선가 깎이고 살려져 버려진 고철들을 재활용해서 완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소각장에서 사용될 철제 부품 생산이 한창이다. 철을 녹여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주물인데 전기로의 온도가 1800도에 이르다 보니 김용일 씨는 매 순간 뜨거운 열기와의 전쟁을 치른다. 쇠가 녹으면
레이들이라 불리는 쇳물 바가지로 사람이 직접 옮겨 붓는데 쇳물이 담긴 바가지의 무게는 80kg,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야, 정신 똑바로 차는 거예요, 아이. 낮춰. 형님 낮춰. 무게도 무게지만 고온의 쇳물을 다루다 보니 조금만 방심해도 쇳물이 쏟아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작업.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작업자 간의 호흡이다. 주입구의直径은 약 10cm에 불과. 이 작은 구멍에 무겁고 무엇보다 뜨거운 쇳물을 정확히 붓기 위해서는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작업자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쇳물을 형틀에 옮겨 담기 위해서 수차례 반복되는 작업. 매 순간 긴장을 놓칠 수 없다. 힘들고 피곤해도 신경 바짝 써야지. 다 못 써버려. 나중에 하면 도래하고 타버려. 남이 하면 타버리라고. 용해 담당 김용일 씨는 전기로에 쇳물이 있는 동안은 한시도 자리를 뜰 수 없다. 어느새 얼굴은 땀 범벅이다. 작업을 더욱더 고되게 만드는 것은 안전사고의 위험이다. 순식간에 쇳물이 튀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 물이 이거 이불 자다 물 팍 튀면은 물이 눈이 보호 안경이지. 그러고 이제 안 보여버려. 빨간 상태에서 보면은 안 보이고 또 눈으로 뭐 들어갈 감성께도 진짜 눈을 보호해서 쓰는 거지. 쇳물이 형태를 갖추기 위해선 형틀이 필요하다. 형틀은 금형이라 부르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형틀에 모래를 넣어 만드는데 이때 조금의 틈이 생겨도 제품 불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물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형틀의 상태에 따라 고철이 완제품이 될지 다시 고철로 돌아갈지 운명이 갈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형틀 작업의 마지막 단단히 굳히는 작업은 경력 25년의 공장장 김범복 씨의 몫이다. 이제 식기만 하면 이 형틀에서 고철이 완제품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다. 정밀한 제품을 갖다 이제 면이 깨끗하고 가공 안 하는 제품을 이걸로 제품 납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재활용한 고철로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 부품을 만드는 작업. 납기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한시도 지체할 틈이 없다. 만박에 참기름이 떨어져버려. 아침부터 작업을 준비하는 이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주물 공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로 정비 작업은 쇳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고 고온의 쇳물이 전기로 벽면에 새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로 정비 작업은 하루도 거를 수 없는 일이다. 매일 해야죠. 이틀은 못 써요? 아, 이틀은 안 돼요. 뭐 떠버려요, 모래가. 아무래도 쇳물이 넘치니까 위험하겠죠. 전기로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새를 녹이는 작업이 시작된다. 이곳에서는 재료의 90%를 고철을 재활용해 사용하는데 납품업체에서 주문한 제품에 따라 금속을 넣어 배합을 한다. 각 재료들을 오차범위 100g이 넘지 않게 배합해야 하는 정밀한 작업. 납품을 해야 할 소각장 부품은 크롬을 포함해 6가지의 금속이 배합된 특수강이다. 우리가 만든 거 반찬 만드는 거 양념 다 들어가죠. 모두 이것이 재질 이렇게 쇠 하나 만들어도 정성껏 양념이 다 들어가요. 주 재료인 고철을 넣고 양념격인 크롬, 실리콘 등의 금속 위에 잘 섞이도록 고철로 또 한 번 덮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크롬강이다.
소각장에서 고온의 열로 쓰레기를 태워도 녹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재료들 사이로 연기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내어주면 비로소 쇠가 녹기 시작한다. 쇠가 녹으면서 이물질이 위로 떠오르게 되면 제거해 줘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스락스라 불리는 불순물 제거제다. 형틀에 부을 수 있는 온도에 이를 때까지 스락스를 뿌려주며 불순물 제거 작업이 반복된다. 용해 작업이 계속되는 사이 한쪽에서는 제품의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작업이 한창이다. 그런데 갑자기 작업이 멈췄다. 절단 작업을 담당하는 박형곤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쇠를 절단하던 중 쇠가루가 눈에 들어간 것. 항상 조심한다고는 하지만 사고는 매번 대처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난다. 뜬금없이 튀겨버리니까 안경 이거 사이가 있잖아, 사이로 파고 들어가면 튀다 보면 그러니까 쇳가루가 그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자주 빼야지. 일단 CP 100인 놈은 이제 안과에 가고 저희가 100인 놈은 금방 빼려면 여기서 빼지. 이제 괜찮아져. 이제 빠졌으니까. 이런 일들로 고된 환경을 이겨내는 요령을 터득한다. 가래가 녹은 게 땀찬다고. 땀난 게. 종이로 만든 깔창을 갈아 끼우고 크림도 꼼꼼히 바른다. 뜨거운 거 대보면 살이 막 땡겨. 장비 재정비도 필수다. 레이들이라 불리는 쇳물 바가지에 모래를 다지는 일은 작업량이 많아질수록 그 횟수도 늘어난다. 뭐를 해갖고 저거 한 두어 번 쓰면은 못 쓰잖아. 녹아본다고. 그게 이제 또 버리고 또 깨끗한 놈으로 쓰고 자꾸 교체를 해야지. 이게 알코올이야, 알코올. 이 모래하고 이거하고 궁합이 맞아. 이거 뿌리면 굳는다고. 레이드를 재정비하는 일은 제품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요거 밥그릇으로 생각하면 돼. 밥그릇으로. 여기 오이 깨끗해야지 물건도 깨끗이 나온다고. 마지막으로 불로 단단히 굳히면 1800도의 고온도 견디는 작업자의 손이 될 것이다. 단단하게 굳은 쇳물 바가지는 충격에도 끄떡 없다. 장비 재정비를 마치고 작업이 시작됐다. 제품 납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물량의 반도 못 채운 상황. 마음이 급하다고 서두를 수도 없고 80kg이 넘는 쇳물 바가지를 손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작업자 간의 호흡이다. 올해로 경력 25년 차의 김범복 씨와 32년 차인 김광철 씨.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지만 직경 10cm의 작은 구멍에 쇳물을 붓는 작업은 매번 긴장된다. 자칫하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호흡 안 맞아보면은 요거 막 다 튀어버리고 사람 이런 데 같은 거는 많이 튀어버리면 안 맞아버리면 물이 막 흘려버리고. 한 15년 됐겠을까? 10년 넘었겠네. 우리 개장 만난 것은 한 10몇 년 됐어.
고철을 녹여 하나의 제품으로 만드는 일은 늘 위험이 따른다. 너 잡으면은 한 주먹씩 빠져버려 머리가. 여기 뒤가지고 쇠물 이거 튀가지고 머리도. 그래도 물은 무쇠잖아. 물건이 나와야 되니까 탁 못 도망가지. 참고 해야 한다는 게 참고. 막 지지지 소리 나. 머리 막 타는 소리가. 하나의 공정을 마치면 김용일 씨가 하는 일은 전기로 청소.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전기로를 청소하는 일도 녹록치 않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소홀할 수 없다. 이 역시 제품의 질과 직결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무슨 재질에 들어갈 그 습해지지 않게끔 그리고 노가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 사이 쇠물이 가득 찬 형틀을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모래틀을 제거하는 탈사 작업을 하기 위해서인데 탈사 작업 전 2시간 정도 열을 식힌다. 이게 때리는 것보다 탈사를 하거든. 한 마리 막 때려보면 탈사가 휘어본다고 긴 것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야 한다. 형틀이 어느 정도 식고 나면 쇠를 덮고 있던 모래틀을 제거한다. 사용 불능 고철이 하나의 온전한 형태를 갖춘 제품으로 탄생하는 순간이다. 탈사 작업을 끝으로 제품의 형태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을 마쳤다. 이제 제품들을 깨끗이 세척할 차례.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자 박형곤 씨의 손놀림이 분주해진다. 쇠 제품들의 세척 역시 쇠를 사용한다. 이것이 돌아가면서 때려가지고 이거 쳐져요. 탄알 같이 되잖아, 탄알. 기계가 작동한 지 채 10분도 안 돼. 탄알처럼 생긴 쇠구슬들에 의해 세척을 마친 제품들이 하나하나 쏟아지기 시작한다. 버려진 고철을 재활용해서 하나의 완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쳤다. 그 무게만큼 든든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표면만큼 화려하게 제 몫을 다할 것이다. 물량을 채우려면 아직 멀었지만 한 공정을 마치고 나면 공장장도 감회가 남다르다. 쓸모없는 거 아무리 쓸모없는 거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이제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이지 이것이 이제. 버려진 고철을 1800도의 고온과 싸우며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제품으로 만들어온 김범복 공장장. 지난 25년을 버텨온 가장 큰 힘은 가족이다. 체자식 먹여 살리려고 이제 체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거 잘 아니야. 집에서 이런 거 이런지 모를 거야. 한 번도 못 봤을게. 알아줬으면 한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아이고 그런 건 없어. 괜히 고생해봐야 뭐. 고생해하고 돈 벌고 자랑도 아닌데 뭘라고 가족까지 마음 아프게 나 혼자만 고생하면 되지. 쇠처럼 우직한 아버지로 남편으로 최선을 다해 후회는 없다. 작업이 끝난 뒤 다시 불을 피운 김강철 씨. 쇠를 달구던 자리에 오른 것은 마늘이다. 여기 전라도는 흔히 그 마늘 많이 나오잖아.
이게 마늘로 주로 술안주 하면 좋아. 맞다. 마늘이 다 타져버렸다요. 아무런 양념도 하지 않은 채 구운 마늘이 이들에겐 출출함을 달래주는 간식이고 안주다. 이거 그냥 먹어야 돼. 이거 시쳐버리면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술 하나 먹고 왔다. 아니 이게 이제 많이 늘어서. 맛있는 안주엔 역시 술이 빠질 수 없다. 하루 일을 끝내고 마시는 막걸리 맛은 그 맛이란 게 바로 안주 잡수 안주. 오케이 바리. 일 열심히 하고 이제 끝날 때 막걸리 한 잔 딱 먹고 집에 가는 것이 행복이야. 그게 제일 행복. 예.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무사히 일 마치고 저녁에 또 무사히 가는 거야. 그게 복이야 복. 하루 10시간 이상 수백 톤의 고철들과 싸우는 이곳에선 체조로 하루를 시작한다. 체조가 끝나자마자 화물차에 올라타는 홍석원 씨. 경력 6년 차인 그가 하는 일은 중간상에서 고철을 수거하는 일이다. 지금은 이거 어떤 거 가지러 가시는 거예요? 야, 매년 우리 회사 들어올 때 고철 우리 그 협력업체인데 고철 가지고. 야적장 한켠에 쌓인 고철 더미에는 생활 폐기물부터 건설 현장에 쓰였던 철근까지 그 종류도 모양새도 다양하다. 이곳에 쌓여있는 양은 10여 톤에 달한다. 고철을 옮겨 싣기 위해서 집게차에 오르는 홍석원 씨. 그가 10톤의 고철을 옮겨 싣는 작업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화물을 적지 않은 작업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송 시 도로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안전사고로 이어질지 모르는 고철들을 옮겨 싣는 작업엔 요령이 필요하다. 하루에 많게는 4번 이상 고철을 수거해온 홍석원 씨. 그는 오랜 경험을 통해 많은 양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요령을 터득했다. 가닥이 차 밖으로 안 튀어나가게끔 차곡차곡 밑에는 좀 흐트러진 것이고 위에는 좀 정리된 짐치고. 이제 버려진 고철들은 가공을 통해 온전한 쇠로 재활용될 것이다. 중간상에서 돌아오자마자 분류 작업이 시작됐다. 홍석원 씨가 수거해온 10여 톤의 고철 외에도 야적장에 쌓인 고철은 수백 톤에 달한다. 무거운 쇳덩어리를 옮겨 분류하는 작업은 중장비가 필수다. 뺐다가. 오늘따라 중장비 한 대가 작업에 투입되지 못했다. 분류 작업이 미뤄지면 야적장에 쌓인 고철들 때문에 고철 수거가 중단될 수 있는 상황. 급한 대로 절단차에 집게를 장착해 투입하기로 했다. 이제 크라샤가 설모가 없어가지고 가위질 할 게 없었어. 이거는 이제 고철 그래퍼리라고 찝어가 상차할 때 상차용. 김수복 정비사의 몸놀림이 분주해진다.
혼자서 일한다고 힘들거든요. 집게차 한 대로 수백 톤의 물량을 소화하기엔 역부족. 꺼내라, 살짝 꺼내라 일로. 시간이 지체될수록 심홍대 씨의 마음도 급해진다. 그런데 집게가 쉽게 장착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다. 원인은 집게 연결 부위가 헐거웠던가. 단순한 결함인 것이 천만 다행인 상황이다. 급한 맘에 심홍대 씨까지 매달린 끝에 무사히 장착된 집게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바로 작업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 작업하러 가야 됩니다. 바빠서. 집게차 한 대가 투입되고 야적장에 가득 쌓인 고철 분류 작업이 진척을 보이기 시작했다. 분류된 고철 중 비교적 무게가 덜 나가고 크기가 작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가공인 절단 작업을 거친다. 고철을 제강 회사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두께와 형태 그리고 크기를 일정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기요틴이라 불리는 고철 절단 기계다. 절단 작업만으로도 재활용이 가능해진 고철. 이제 건설 현장에서 수출 현장의 최전선 등에서 소중한 자원으로 당당히 제 몫을 할 일만 남았다. 한편 작업장에 구병주 출고반장이 나타났다. 야적장에서는 말보다 손짓이 더 유용한 소통 방법이다. 구병주 반장의 손짓에 거대한 쇳덩어리가 분류된다. 저거는 기르틴에 우리가 안 들어가야 될 거 골라낸 거고, 예. 저런 부분은 들어가면 칼날에 자를 때 칼날에 무리가 가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골라낸 거예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하다. 보시면은 이 사이즈가 1m 이상씩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 때문에 다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또 잘라야 되는 거죠. 기계가 채 자르지 못한 고철들 때문이다. 이런 경우 산소 절단기를 사용해 수작업으로 절단해야 한다. 고철 절단을 위해 한희석 씨가 두꺼운 가죽옷도 모자라 목까지 완전하게 가리고 중무장을 한다. 순간 온도가 1200도까지 오르는 산소 절단기의 뜨거운 열기와 사방으로 튀는 불똥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앉아서도 하기도 하고 가까이 또 모재에 가까이서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보호하면서 하는 거죠. 좁더라도. 전기로에 들어가는 쇠의 길이는 60cm. 보다 정확한 작업을 위한 한희석 씨만의 방법이 있다. 저만 알도록 여기 조그맣게 표실작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긴 봉에 60cm 지점을 초록색 테이프로 표시해 둔 것. 오로지 감각으로 해야 하는 작업에서 자칫 범할 수 있는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수십 년을 매일같이 더위와 매캐한 연기를 견뎌내며 그가 자르는 쇠의 양만 해도 하루에 15톤에 달한다.
한희석 씨가 절단 작업을 하는 사이 한쪽에선 생철 압축 작업이 한창이다. 생철은 공정 중에 더럽혀지지 않고 산화되지 않은 상태의 철을 말하는데 대부분 조선소나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된 고철이다. 가공 작업은 간단하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철이기 때문에 압축 과정만 거치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납품 시간을 맞추기 위해 제품을 적지 않은 손길이 분주하다. 압축한 고철이 풀리지 않도록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중장비 끝에 달린 집게를 몸의 일부처럼 자유자재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계가 하는 일이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인 것이기 때문에 매 순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저문다. 마지막 고철 수거를 마치고 돌아온 홍석원 씨가 화물차를 청소하고 있다. 고철에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를 마치기 전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다. 철가루 압축장의 신용선 씨도 퇴근을 서두르고 있다. 고된 작업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손때를 닦으며 하루를 정리한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 지나갔다.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가야죠.